보리스 부이치치 세 번째 이야기. 에너지 넘치는 개구장이 그러나 죽을 힘을 다해 싸운 닉. 자신만의 해법을 찾아 나가는 아이들. 누워만 있지 않고 어떻게든 일어나려는 닉을 보고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자신만의 해법을 찾으려고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이고 의지력을 발휘하는 모습에 정말 감사했다. 닉이 큰 발 한쪽을 중심축으로 해서 타일 바닥을 빙빙 돌 때마다 우리 부부는 손뼉을 치며 즐거워했다. 그때 처음으로 이 발이 여러모로 쓰임새가 많을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다. 닉은 큰 발로 팔 다리에 공백을 메우는 법을 익혀나갔고 곧 큰 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했다. 닉은 큰 발로 장난감을 이리저리 움직여 소리를 내며 즐거워했다. 여러 모양의 구멍이 뚫린 장난감들이 있었는데 닉은 그 구멍에 발을 넣어 들어 올리고 흔들고 이리저리 던지며 놀았다. 나중에는 소파나 벽에 이마를 대고 일어서는 법도 터득했다. 우리가 알려준 게 아니다. 닉 스스로 알아낸 것이다. 처음에는 놀랐는데 닉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점점 변하고 있었다. 닉이 점점 자랑스러워졌다. 어느새 우리는 닉의 가장 열렬한 응원단장으로 변해 있었다. 우리가 부모로서 닉을 보호하고 인도하기는 했지만 아들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걸 느꼈다. 아들의 장애와 한계만 봤는데 언제부터인가 아들의 능력에 감탄했다.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우리를 절망에 빠뜨렸던 아이가 알고 보니 참으로 놀라운 복덩이였다. 에너지 넘치는 개구장이. 닉은 서핑과 스카이다이빙, 스노우보드 같은 거친 운동을 즐겼다. 또한 친구들은 닉을 비행기에서 짐칸에 넣어 짐을 넣으려는 승객들을 놀라게 하는 짓궂은 장난을 즐겼다. 이처럼 닉은 거침없고 두려움을 모르는 아이였다. 닉은 활동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매우 진지하고 사색적인 면도 갖고 있었다. 어릴 적에도 닉이 꽤 심오한 질문을 던져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8살인가 9살이었을 때 닉은 처음으로 자신이 왜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는지, 왜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창조하셨는지, 자신이 팔다리가 없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우리 부부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물었다. 아내와 나는 언젠가는 이런 질문을 할 줄 알았고 그날이 오면 솔직히 말해주리라 마음을 먹고 있었다. 정직이 신뢰의 기초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모를 것 같아 보여도 분위기를 금세 눈치챈다. 우리가 처음에 감정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언젠가 닉이 알고서 모든 것을 말해달라고 할 날이 올지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그날이 왔다. 우리는 아이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는 처음에는 슬프고 두려웠지만 곧 닉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자상하게 설명해줬다. 또한 아내는 잠시 입양을 생각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언제까지나 팔다리가 없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다. 자신이 태어났을 때 우리가 좋아하지 않았다는 말에 닉은 처음에는 상처를 받았지만 차근차근 설명해주자 표정이 되풀렸다. 닉은 당장은 혼란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마음을 이해했다. 우리는 닉을 정말로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한다는 점을 계속 강조했다. 그럼에도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고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걱정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닉은 내가 언제 날아올지 몰라 두려워했던 질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아빠나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나를 돌봐주죠? 내가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죠? 아빠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나는 어떻게 하죠? 내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부모로서 자식에게 이런 질문을 받으면 가슴이 찢어진다. 닉과 가슴 아픈 대화를 나누는 내내 마법의 지팡이라도 있어 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닉이 자신의 장애를 잘 이겨내는 줄 알았는데 자살을 생각한다는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다. 내가 없어져 버리는 게 아빠와 엄마, 동생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얼마 전에는 부엌 조리대 위로 올라가 아래로 몸을 던지려고 했는데 너무 낮아서 힘들겠더라고요. 아빠 엄마와 동생들에게 평생 짐이 될 걸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어요. 닉은 펑펑 울었다. 나는 가슴이 벌렁거렸지만 억지로 진정하면서 닉을 달래려고 애썼다. 나는 닉을 꼭 껴안고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우리가 떠나더라도 다른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이 곁을 지켜줄 거라고 말했다. 얘야,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주 많아. 무엇보다도 너를 우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니?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거야. 아이도 행복한 가면을 쓸 수 있다. 어른이 되어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기는커녕 스스로 밥벌이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 미래가 점점 두려워졌다. 이성을 사귈 나이가 되어 다른 친구들은 다들 여자친구를 사귀는데 팔다리가 없는 자신은 아무도 좋아해 주지 않을까봐 두려웠다. 닉은 평생 우리에게 짐이 될까 두려웠다고 말했다. 닉은 자멸적인 충동과 싸워봤지만 역부족이었다고 고백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편이 낫다는 어두운 생각에 집요한 공격을 받던 닉은 결국 욕조에서 자살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닉은 내게 평소처럼 목욕을 하며 열을 식히고 싶은 것처럼 욕조에 물을 받아달라고 했다. 내가 물을 준비하고 나가자 닉은 몇 번이나 물속에 머리까지 푹 담근 채 끝까지 나오지 않으려고 했다고 한다. 다행히 닉은 결국 포기했다. 아빠와 엄마, 동생들의 얼굴이 눈에 어른거려 차마 목숨을 끊을 수 없었다고 한다. 닉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생의 한을 안겨줄 수는 없다는 판단을 했다. 부모로서 이 사실을 글로 쓰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다. 닉을 거의 잃을 뻔했다는 사실을 생각만 해도 심장이 떨린다. 이 아이가 없는 삶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우리는 닉의 자살 충동을 경험으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자녀의 감정 상태를 늘 확인할 수 있도록 자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고 자녀의 삶 속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자녀의 사소한 말에도 귀를 기울여줘야 나중에 자녀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털어놓는다는 말이 있다. 우리가 자녀를 아무리 잘 안다고 생각해도 자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우리가 감지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비밀과 고민이 있기 마련이다. 부모들은 자녀를 항상 주시하다가 이상 징후와 어두운 생각들이 감지되면 즉시 조치를 취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절망의 표현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자녀가 지나가는 말로라도 그런 표현을 한다는 건 관심을 달라는 아우성이며 그의 감정적 삶을 다뤄야 한다는 경고 신호이다. 진정으로 보호하고 싶다면 낙심이나 절망이란 놈은 갑작스럽게 쳐들어오기 때문에 즉시 몰아내지 않으면 허무함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다. 어른들만큼이나 아이들도 그럴 수 있다. 아니, 아이들은 어디에 의지해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심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들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분위기나 식습관의 갑작스러운 변화나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갑자기 거리를 두는 것 같은 이상한 징후를 재빨리 포착해야 한다.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자녀에게 언제라도 찾아와 뭐든 얘기하고 물어봐도 좋다고 말해주라. 자녀와 늘 가까이 지내고 눈과 귀를 항상 열어두며 자녀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 유심히 귀를 기울이라. 닉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동생들. 어릴 적에 동생들이 서로 닉을 챙겨주겠다고 나서서 식사 시간이 항상 즐거웠다. 동생들은 꺼리낌 없이 닉의 음식을 자르고 음료에 빨대를 꽂아주며 심지어 수저나 포크로 먹여주기까지 했다.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라 자진해서 한 일이었다. 닉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모두가 서로 나서서 챙겼다. 이런 모습이 워낙 자연스럽다 보니 나중에는 친구들도 닉을 돕는 걸 당연하게 여겼다. 적절한 경계를 지켜주라. 장애가 있다고 해서 경계 없이 무조건 봐주기만 하면 절제력이나 사회기술, 정서지능이 부족한 어른이 될 수밖에 없다. 장애가 있어도 얼마든지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그런데도 남들의 친절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장애인이 얼마나 많은가. 장애가 있든 없든 이기적이거나 자기 중심적이거나 도움을 강요하거나 지나친 것을 요구한다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훈육과 징계는 잘못에 맞게 적절해야 하며 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아이가 옳고 그름과 남들에 대한 존중심을 배울 수 있다. 나쁜 행동이 심해지면 방에서 반성하게 하거나 특권을 빼앗거나 좋아하는 활동을 금하는 식으로 옳은 행동이 돌아올 때까지 처벌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 닉은 강한 의지와 결단력에 어울리게 고집도 셌다. 그래서 어릴 적에 많은 지도가 필요했다.
닉은 적정한 선을 넘지 않고 규칙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했다. 여느 아이들처럼 닉도 숙제와 집안일 돕기보다는 게임과 스케이트보드 타기를 좋아했다. 그래서 우리는 놀이 시간만이 아니라 숙제와 집안일 돕기를 위한 시간을 정해 매우 엄격히 적용했다. 미묘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 우리 집안의 중요한 규칙 중 하나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황금률이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누가복음 6장 31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9절. 닉이 남들에게 못되게 굴지는 않았지만 가끔 남들이 좋든 싫든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랄 때가 있었다. 닉이 동생 에런을 지나치게 부려먹을 때는 우리가 개입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때로는 닉에게 에런이 종이 아니니 도움이 필요하면 정중히 요청하라고 가르쳐야 했다. 에런이 형을 사랑하고 도와주길 바랬지만 형이 시키는 대로 다 해줄 필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줬다. 미묘한 균형이 필요했다. 집안일에 할당량을 주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가르쳤다. 녀석들이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긴 것으로 보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녀석들이 한 번도 싸우지 않은 작은 천사들이었던 건 아니다. 우리 아이들도 여느 형제들처럼 수없이 싸우며 자랐다. 그래서 때때로 호되게 혼을 내기도 했다. 형제들은 툭 하면 네 카드를 내밀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심부름을 해야 용돈을 준다고 선언하자 에런과 미셸은 왜 닉은 심부름을 하지 않고도 용돈을 받느냐며 작은 반란을 일으켰다. 나도 팔다리가 없이 태어날 걸 그랬어. 그러면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되잖아? 그런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우리는 미셸을 따로 불러 오빠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얼마나 힘든지를 다시 자세히 설명했다. 하지만 집안 심부름에 대해서 닉에게만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닉은 턱과 어깨 사이로 낚싯대를 잡고 야구 방망이와 골프채를 휘두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진공청소기도 사용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빌트인 제품이었기 때문에 그리 힘들지는 않았다. 닉은 우리가 집안일 근무표에 자신의 이름을 넣자 썩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금세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했다. 그때부터 우리는 닉이라고 해서 특별히 봐주지 않았다. 닉도 동생들처럼 스스로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방 청소를 해야 했다. 심하다고 생각하는가? 팔다리가 없는 아이가 어떻게 이불을 갠단 말인가? 그렇지 않다. 닉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적응해서 그 모든 일을 척척 해냈다. 물론 군대의 점호를 통과할 만큼 완벽하게 잠자리를 정리한 건 아니었지만 웬만한 아이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잘했다. 부모가 세심하게 살펴야 할 다른 자녀들의 고충. 몇 년 뒤 인터뷰에서 미셸은 큰 오빠에게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고백했다. 닉 오빠의 동생인 덕에 장애를 가진 아이라고 해도 저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 눈에는 심지어 장애가 아예 보이지 않았어요. 그 마음과 영혼만 보일 뿐이에요. 그들 속에도 순전한 사랑과 기쁨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의 소중한 인간이에요. 선한 영향을 주고받다. 장애를 가진 형제와 함께 자라면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다. 이 분야의 서적을 보면 또래보다 성숙한 시각, 약한 사람에 대한 연민과 도우려는 마음, 문제에 대한 뛰어난 대처 및 해결 능력, 대부분의 사람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감사, 인내력, 협동기술, 장애와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한 열린 마음과 같은 유익이 있다고 한다. 특수학교와 일반 학교 사이에서 그 당시 기독교 학교 관계자들에게서 가장 자주 들은 조언은 장애아를 위한 공립특수학교에 보내라는 것이었다. 과거에는 호주 정부가 장애아에게 필요한 편의와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를 따로 두었다. 이런 학교는 정부로부터 특별한 자금을 지원받아 운영되었다. 휠체어 통로를 비롯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고 장애아를 위해 특별히 훈련받은 교사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그래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이런 시설을 추천받았지만 정중히 거절했다. 어린 나이 때부터 닉은 장애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줬다. 아이는 한계를 넘어 날아오르려고 애쓰는데 부모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어차피 때가 되면 닉은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살고 일해야 했다. 현실 세상과 자주 마주치면
그 세상을 더 잘 다룰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아이들은 적응력이 어른들보다 뛰어나다. 우리는 닉이 어떻게든 적응해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일반 공립학교에 갈 경우 편견과 비웃음, 괴롭힘이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물론 그것이 꽤 걱정되긴 했지만 어느 아이나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이겨내야 한다. 누구나 때가 되면 둥지에서 나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알아내야 한다. 우리도 닉도 강해져야만 했다. 부모가 자녀를 항상 보호해 줄 수는 없다. 사회복지사들과 교육자들은 닉을 특수학교에 보내는 게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좋은 뜻으로 한 조언이라는 건 잘 알지만 우리는 우리의 본능과 정상적인 삶을 향한 닉의 갈망을 따라갔다. 닉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통 아이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했다. 닉이 학교 교실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았겠지만 애를 쓸 만한 가치가 있었다. 팔 다리가 없는 학생은 지극히 간단한 교실 활동에서도 창의력과 인내력을 발휘해야 한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이해와 도움 속에서 닉은 끝까지 버텨냈다. 죽을 힘을 다해 싸운 닉. 우리는 1학년 때부터 쭉 닉을 일반 학교에서 교육시켰다. 우리가 늘 곁에서 도와줬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면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 때로는 살아남기 위해 닉 스스로 죽을 힘을 다해 싸워야 했다. 학생들의 따돌림, 때로는 선생님의 참을성 없음이 우리 아이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줄까봐 우리 부부는 늘 노심초사였다. 하지만 닉은 우리는 물론이고 교장 선생님과 교사들, 사회복지사들, 친척들을 모두 놀라게 할 만큼 큰 성공과 성취를 이루었다. 심지어 닉을 불청객이요 방해거리로 볼까 걱정했던 다른 학부모들도 결국 우리 아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다. 이번에도 닉 자신의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 닉은 교실 구석으로 숨어들지 않고 다른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갔다. 열심히 발표를 했고 자신을 내던지는 농담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닉이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의심을 이겨내고 끝내 사랑을 얻은 덕분에 다른 장애 아이들은 이 일에 도전하기가 훨씬 더 쉬워졌다. 닉이 일반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적응하는 모습을 본 장애아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를 일반 학교에 보내는 것에 대해 전보다 더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닉이 호주의 장애 아들을 일반 학교 교육 시스템으로 통합시키는 운동의 상징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부의 관리들과 정치인들이 끊임없이 찾아와 닉이 학우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방송국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그것이 닉이 처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한 시점이다. 짐작했겠지만 닉은 마치 꽃이 햇빛을 빨아들이듯 세상에 관심을 반겼다. 그 아이의 긍정적이고도 당당한 태도가 빛을 발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닉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기회가 생겨 나도 너무 감사하고 기뻤다. 닉이 방송에 나올 때마다 모든 장애아의 대변인이자 본보기 역할을 맡았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었다. 1991년 닉은 나이를 뛰어넘은 용기로 케일러 다운주 초등학교의 올해의 어린이 시민에 선정됐다. 그리고 2001년에는 올해의 젊은 호주인 후보에 올랐다. 학창시절 동안 닉은 이외에도 많은 상과 칭찬을 받았다. 전교 회장으로 선출되다.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 닉 안에 강사로서의 미래를 위한 씨앗이 심어지지 않았나 싶다. 닉은 언론과 청중 앞에서 주류화의 가치에 관한 자기 의견을 너무나도 편하게 이야기했다. 이후 닉의 강연 활동 초기에 맥그리거 주립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큰 도움을 줬다. 교장 선생님은 닉이 언젠가 $10,000 이상의 강연료를 받는 인기 강사가 될 거라고 장담했다. 당시 우리는 기쁘면서도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재 닉의 기업 강연료는 $10,000를 훌쩍 넘긴다. 교장 선생님의 선견 지명이 실로 대단하지 않은가? 닉은 언제나 대의를 추구함으로써 외로움과 열등감을 극복해왔다. 남들을 돕는 것이 스스로를 돕는 길임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다. 맥그리거 초등학교에서는 자선 모금 활동에 열심히 참여했다. 한 번은 학우들과 기금 마련을 위해 집집마다 돌며 물건을 파는 시합을 했는데 닉이 전교에서 1등을 했다. 학교의 사업에 참여하면서 닉은 많은 친구와 선생님들을 알게 됐다. 그들은 닉이 팔다리는 없지만 똑똑한 두뇌와
남다른 유머,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미소를 지녔다는 사실을 금세 알아챘다. 닉은 친구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1995년에는 맥그리거 초등학교의 전교 회장으로 선출됐다. 닉은 맥그리거 공립초등학교 최초의 장애인 정교 회장이 됐다. 나중에는 중고등학교에서도 전교 회장이 됐다. 보리스 부이치치의 네 번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